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마토 뉴스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양적 완화와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가 더 큰데요. 하지만 실물 경기는 불황 그 자체입니다. 국과국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명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명 기자. 네. 예, 우선 그 금융시장부터 먼저 살펴보죠. 이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5일 연중 최저 수준이었던 2,769선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2,0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두 달도 채 안 돼서 200포인트 넘게 급등을 한 셈인데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발표한 지난 14일 2%대 후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날 거래대금 역시 일일 평균 4조 원에서 5조 원이었던 것에서 9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이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무려 1조 2,8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원화 가치 역시 크게 오르면서 1,150원대였던 이 환율이 하루에만 11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116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호재가 참 많았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도 있었고, 또 신용등급 상향 조정, 우리나라에 대한 상향 조정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금융조달 비용이 많이 좀 크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도 때 아닌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요. 무디스와 피치 그리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최근 한 달 새 일제히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올린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위기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는 한껏 고무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용등급의 상승 효과는 그대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자금 조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수합, 즉 CDS 프리미엄은 이 신용등급 상승 소식 이후 하락세를 지속을 하면서 현재는 68bp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200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올해 1월 171bp에 비교해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차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는 곧 금융기관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가상금리, 즉 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2008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적은 비용의 자금 조달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지금 사정이 좋다 이런 말을 떠나서 이제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경제 사정이 정말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호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실물 경제는 오히려 정반대로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이 수입의 감소폭이 수출보다 훨씬 커지면서 이 결국 숫자로는 플러스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띠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역시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이 수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430억 달러, 이 수입은 9.7% 더 크게 감소를 했죠. 41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20억 달러라는 불황형 흑자를 보여줬지만 결국 내용은 빚 좋은 개살구인 셈입니다. 네. 이 물가 역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지난 7월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0.8%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보다는 이 국내에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이 가격이 내리는 불황형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 태풍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이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고용 불안과 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금융과 실물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유동성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돈이 좀
기업에도 좀 돌아야지 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 최근의 상황은 돈이 실물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시장 안에서만 이 돈잔치가 열리는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주가 상승도 실물 경제를 감안한다면 결국 돈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금융시장의 유동성 랠리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재개한 데다가 이어서 미국이 기간의 제한 없이 매월 400억 달러 규모로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 신용 등급 상승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좋은 딱 그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유동성은 당분간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금융은 상당히 호황인데 이 실물 경제는 정말 좋지 않다. 이 극과 극이다. 이런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주가가 먼저 뛰어오른 뒤에 이 넘치는 돈이 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유동성을 지지하는 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실체 없는 랠리는 결국 가격 거품과 이 붕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 즉 2000선 위를 회복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결국 외국인 자본 이탈과 함께 금융시장 충격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겪게 됐었는데요. 양적 완화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없으면 면서 인플레 우려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특히 급격한 자본 유출입은 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경제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정부가 유동성 조절과 함께 이 실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 쪽만 지금 호황이 들어와서 일단 보기는 좋은데 그쪽만 보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잘 조절을 해서 기용을 또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명기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